축산, 검협전. 41화 3세의 동정남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명산의 영액을 구하러 가고 겨울이 금세 다가오니 딸을 데리고 성으로 향하네. 산비탈 오른편에 자리한 작은 암자 해탈함에 가까워질수록 독경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한데 문 앞에 도착해 보니 암자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일영이 가볍게 문을 두드리자 한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왔다. 노파는 일영이 찾아온 이유를 듣고는 선방으로 안내해 차를 대접한 후 조용히 사라졌다. 잠시 후 독경 소리가 멈추더니 한 여승이 들어왔다. 여승의 법명은 광해였다. 간단히 통성명한 후 일영이 사정을 이야기했다. 산길을 지나던 중 시장하여 찾아왔는데 나물밥 한 끼 신세 질 수 있겠는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이곳은 본래 제사저 광명이 수행하던 남자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딸린 밭과 대숲이 있고 사저의 음식 솜씨가 좋아서 해마다 절밥 공양하려는 참배객이 줄을 이었지요. 한데 지난달 사저가 입적한 뒤 두 사질이 무르베에게 속아 암자 재산을 넘겼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신성한 암자를 허무하게 잃을 수 없어 부랴부랴 달려왔으나 결국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암자 사정이 무척 궁색합니다만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드시겠다면 제자에게 소면을 삶아오라 하겠습니다. 괜찮으신지요? 마흔 남짓으로 보이는 광해는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눈빛이 강렬하며 언행에 절도가 있었다. 일영은 그녀가 숨은 고수임을 알아보고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광해가 노파에게 여영남을 시켜 소면 2그릇을 준비하라 이르고 다시 일영과 대화를 이어갔다. 따님이 상고를 타고났으나 미간에 난 두 붉은 점을 보니 살기가 매우 강하군요. 훗날 검술의 뜻을 이루거든 절대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늘 올바른 인성을 유지해야 화가 닥치더라도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와 딸아이 모두 앞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시주는 이미 불가의 제자가 될 사람이고 따님도 곧 귀한 인연을 만나겠군요. 미천한 재주이지만 관상을 조금 볼 줄 알기에 말씀드리기는 했으나 그 안의 사정과 인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일영이 거듭 사정했으나 광해는 끝내 명확한 답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잠시 후 머리를 곧게 묶은 여영남이 소면 2그릇을 내어왔다. 허기진 일영 부녀는 죽순, 잣, 버섯을 올려 풍미를 더한 소면을 남김없이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자 여영남이 입가실 물을 가져왔다. 이영경은 자신과 비슷한 키에 눈이 별처럼 빛나고 부러울 만큼 아름다운 여영남에게 자꾸 눈길이 갔다. 여영남도 이영경의 또렷한 눈매와 유난히 고운 자태에 눈을 떼지 못하였다. 무릇 끼리끼리 마음이 통하는 법.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 일영이 딸의 속내를 읽고 광해에게 물었다. 이쪽 분은 법호가 어찌 되는지요? 차림새를 보니 석가의 제자인 모양이군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지요. 3살도 안 되어 집안 사람이 모두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 빈승이 데려왔답니다. 타고난 근골이 훌륭하지만 불가에 귀의할 인연이 아닌데다 조만간 피 맺힌 원한을 풀어야 할 운명이라 머리를 깎지 않았답니다. 성은 여이고 영남이라는 이름은 빈승이 지었습니다. 따님과 인연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성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빈승은 곧 저녁 독경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영이 그만 가라는 뜻임을 알고 이영경을 데리고 일어서며 은자 2냥을 보시하였다. 광해가 몇 번 마다하다가 일영의 성의를 생각해 웃으며 받아들였다. 사정이 어렵긴 해도 자급할 정도는 됩니다만 어차피 시주도 곧 재물이 쓸모없을 터이니 이 은자는 빈승이 맡아두었다가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겠습니다.
일영부녀가 선방을 나서자 광해가 여영남에게 손님을 배웅하라 이르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일영부녀가 문 밖에서 작별을 고하고 떠나려는데 여영남이 대뜸 물었다. 이렇게 금방 떠날 줄 몰라서 이름도 못 물어봤네요. 혹시 두 분이 후산 정상에 은거하는 이씨 어르신 부녀이신가요? 일영이 깜짝 놀란 사이 이영경이 얼른 대답했다. 맞아요. 난 후산에 사는 이영경이고 이쪽은 제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여영남이 크게 반색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부가 소면을 대접하라고 하려지요. 오늘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서 가보세요. 우리는 이미 한 식구나 다름없으니 조만간 후산으로 찾아갈게요. 이때 공양간 노파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영남 3회. 사부가 찾으시네. 지금 가요. 아까 들었죠? 난 여영남이고 지금은 광해 대사 제자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고는 바로 문을 닫고 들어갔다. 일영은 여영남이 자신의 사정을 어찌하는지 참으로 이상했다. 다시 들어가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조금 전 광해의 태도로 보아 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두었다. 다행히 광해의 됨됨이가 올고다 보이고 여영남 말에도 악의가 없었기에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선 성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다. 한편 산중에서 또래 없이 심심하게 지내던 이영경은 뜻밖의 마음이 잘 통하는 벗을 만나 매우 기뻤다. 빨리 성에 다녀와 여영남과 정식으로 친구를 맺고 싶었다. 각기 다른 생각에 빠진 두 사람은 주변 풍경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양풍동, 복호사 입구를 지나 울창한 숲을 통과하고 관아장, 유가하, 유림교를 거쳐 드디어 아미현의 남문, 승풍문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성에 들어가자마자 객잔부터 정하고 바로 시장에 가서 기름, 소금, 식초, 쌀, 고기, 설탕 등을 샀다. 6달 동안 먹을 양이라 짐이 무거워 객잔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후 겨울옷감과 바느질 도구 등을 사러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큰 길을 지나는데 범종 소리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돌아보니 붉은 얼굴에 눈썹이 새하얀 늙은 승려가 자루를 메고 어느 가게에서 시주를 받고 있었다. 사천에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아미현 곳곳에 수많은 절이 있고 다들 기꺼이 자선을 베풀었다. 지금도 가게 주인이 주저없이 몇 푼 시주하고 승려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고 바로 발길을 돌렸다. 곧이어 승려가 일영과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일영 부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다른 가게에 가서 시주를 받았다. 일영은 영웅의 기상이 느껴지는 승려가 흔치 않은 강호의 기인임을 알아챘다.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도망 다니는 처지에 괜한 일 벌이지 말자 싶어 그만두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장을 보고 객잔으로 돌아간 후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으며 어떻게 겨울을 나야 할지 상의했다. 일영은 반평생 강호를 떠돌던 영웅이지만 나이든 지금은 산 좋고 물 좋은 아미산에서 수개월째 은신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을 이민족에게 빼앗겨 나라와 집안이 망하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니 상심이 극에 달해 속세를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딸을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다. 무술을 좋아하는 이영경은 말끝마다 시집을 안 가고 평생 아버지 곁에 있겠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총명한 딸을 아무한테나 시집 보낼 수도 없었다. 계속 산에서 지내면 당장은 좋겠지만 장차 딸의 짝을 어떻게 찾겠는가? 술을 몇 잔 마시니 마음이 더욱 복잡하여 가만히 딸을 바라보았다. 이영경은 아버지가 술김에 또 고향 생각이 나는가 싶어 몇 마디 위로하려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객잔 입구 쪽이 시끌시끌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